안녕하십니까, 문꿀 오솔입니다. 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드루킹 떡밥 종료, 이제는 한반도 평화로 귀결된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큰 뉴스가 두 개가 나왔죠.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크게 비중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박근혜 드루킹입니다.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낸 기사인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드루킹 김모 씨가 2010년 당시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접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죠. 네, 2010년 3월 드루킹이 박사모 모임에 참석을 해서 박근혜 쪽에 주를 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네, 그 다음에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게 드루킹이 작성한 15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전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아무튼 뭐 재밌는 것은 네이버에서는 정치 순위 탭에 상위에도 없습니다. 네, 실검에도 없었죠. 네,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솔직하게 언론이라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 취지를 하는 입장에서 최근 뭐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논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조중동에 비하면 말이죠. 그런데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언론은 잘할 때는 칭찬하고 못하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요. 최근 MBC와 SBS의 상황을 보면 그렇겠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 언론들이 보도되는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인지, 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박근혜 드루킹 뉴스와 함께 최근 들기 상태로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경수 의원은 사실상 언론이 그렇게 때리는 것을 보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대선 후보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 이 여파는 크게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특검을 주장하는 기사가 네이버에서 안 보이죠? 이유가 뭘까요? 특검을 하면 당연히 네이버도 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루킹, 이놈이 뭐 제 목소리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당신은 지지가 아니라 사기꾼이며 정치 브로커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어두운 단편을 보여주는 그냥 인간 쓰레기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해두죠. 더 이상 언급할 부분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주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시험장 폐기 뉴스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나게 큰 뉴스거든요. 네, 진짜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네, 여기서 주체 107년, 2018년 이번이죠.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부 핵실험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을 폐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동의를 했다. 이것은 북한과 전 세계를 위해서 매우 좋은 소식이고 큰 진전이다.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뉴스를 지금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언론들이 존재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경기, 광주의 공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이명박근혜 시절 네거티브와 함께 사찰 엄청난 악의적 공격을 당한 사람이 전 박원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큰 무리 없이 서울시장 당선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좋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라는 뭐 얘기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대선처럼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인데요. 투표 당연히 본인의 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언급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6년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참여정부를 코마 상태로 만든 선거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참여정부 막판은 식물정부가 되었고요. 대선까지 넘겨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당 안팎으로 여러 문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저는 아무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엄청난 이슈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강력한 후보는 뭐 해경균 김씨 뭐 이 부분의 이슈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스트레이트 때문입니다. 주진우 기자께서 폭식투쟁 배우에 대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 배우가 삼성이라는 부분이죠. 엄청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삼성이라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기자께서도 조심스러울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겠죠. 저는 이 부분 아무래도 엄청난 이슈가 한 부분에 굉장히 크게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는 아마 이 캠프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지지자란 무엇인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대가 없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성공한 정치를 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농공 행상을 따지면서 줄을 서는 것은 정치 브로커가 하는 것이죠. 이건 지지자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바라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2022년 노제 때 성공한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내려가시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최근 드루킹 이슈로 많은 분들이 언론에 보도에 화가 나셨을 겁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드루킹을 파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께서 뉴스공장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정말 김어준의 사람이 지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짧은 부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 진영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실제로 트위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때는 보수 진영이 안철수 전 대표를 또 효과 꼬이는 날이네요. 보수의 적 이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MB 아바타라고 하는 프레임은 친박 진영이 혹시 MB가 안철수 당시 후보 미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플러스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MB와 묶어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려고 만들어낸 친박 진영에서 시작한 보수 진영에서 시작한 프레임이에요. 네. 이걸 갑자기 전부 다 드루킹으로 연결해서 드루킹이 다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 과장 좀 하지 맙시다. 예. 그건 아니었고 그리고 요즘 드루킹 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대통령의 측근이고 김영수 의원이 그리고 도지사 출마하는 인사니까 당연히 뉴스가 많은 측면이 있고 우선 또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이기도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뉴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다 자연스러운 측면 플러스 이것도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대목인데 기자들이 사안을 파헤치고 추적해서 성과를 내기 좋은 소재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쨌거나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네. 보수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 해외 비자금 이건 사실 해외에서 실체를 잡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취재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드루킹은 원래 출입하는 경찰, 검찰, 국회 또는 뭐 국내에 있는 드루킹 회원 사무실 회원들 만나기 이거는 원래 취재 범주 루틴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경쟁 속에서 다른 것에서 못 잡아내는 걸 잡아내는 성취감 같은 게 또 있거든요. 당연히 기자로서. 여기 여야 공방도 있고 뉴스거리를 만들기 아주 좋은 소재면서 그 과정에서 일반 뉴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뉴스 밸류와의 괴리 차이가 점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 밸류가 자기들한테는 스스로 과대 계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잘 못 느끼게 되죠. 네. 언론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뉴스 소비자가 저절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다룰 만한 뉴스고 당연히, 예, 중요한, 인사에 대한 뉴스이긴 한데, 언론이 다루는 수위와 뉴스 소비자가 느끼는 피로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네. 직접 만든 기자들은 잘 안 느껴지겠죠. 갑자기 드루킹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까지 맞나. 그리고, 그걸 지방선거와 연결하는 프레임들 등장해서 제가 한마디 짚어봤고요.